허준이 직접 말하는 고혈압, 그 원인과 관리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시대의 어의를 지냈던 허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고혈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는 고혈압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많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심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들이지요. 저는 이런 증상들을 현운, 두통, 간양상황 같은 이름으로 기록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와서 보니 이것들이 모두 고혈압과 관련된 증상이더군요. 혈압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몸의 신호들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드신 여러분께는 고혈압이 매우 흔한 병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10명 중 5명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혈압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지혜와 요즘 의학의 지식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혈압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일 고혈압이란 무엇인가? 먼저 고혈압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피가 혈관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우리 심장이 뛸 때마다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혈압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물을 대는 수도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요. 이 물이 나오는 힘이 바로 수압입니다. 수압이 적당하면 물이 부드럽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수압이 너무 세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관이 망가지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적당하면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흐릅니다. 하지만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계속 센 압력을 받으니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결국에는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정상 혈압은 대개 120에 80 정도입니다. 높은 숫자가 수축기 혈압이고 낮은 숫자가 이완기 혈압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요즘은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130에 80만 넘어도 주의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동의보감을 쓸 때는 이런 숫자로 측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환자의 맥을 짚어보고 판단했지요. 맥이 너무 세고 빠르게 뛰면 기가 위로 치솟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간의 기운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위로 올라가는 간양상황이라는 상태를 고혈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양상황이란 무엇일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기운을 조절하고 피를 저장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화를 자주 내면 간의 기운이 뭉치고 막힙니다. 뭉친 기운은 열로 변하고 이 열이 위로 치솟습니다. 그러면 머리로 피가 몰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바로 고혈압의 증상들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신호가 있습니다.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기운이 줄어듭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고 전기를 저장하는 곳인데 여기가 약해지면 몸속 수분 대사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몸이 붓고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요즘 의학에서는 고혈압을 혈관 저항과 심박출량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저항이 커져서 혈압이 오릅니다. 또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피의 양이 많아져도 혈압이 오릅니다. 결국 제가 말한 기혈의 흐름 문제와 본질은 같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요. 본론이 고혈압은 왜 생기는가? 그렇다면 고혈압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사실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생깁니다. 혈관도 늙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마치 새 고무호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지방과 칼슘이 쌓이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딱딱해진 혈관은 피가 지나갈 때 저항이 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보감에서 이것을 설명할 때는 혈관이 딱딱해진다는 표현 대신 기혈이 막히고 어혈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기혈이 시원하게 잘 돌지만 나이가 들면 기운이 약해지고 피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어혈이 됩니다. 어혈이 혈관벽에 들러붙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둘째, 음식 때문에 생깁니다. 요즘 사람들은 짜게 먹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짭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나트륨이 쌓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안에 물이 많아집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니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도 문제입니다. 고기, 튀긴 음식, 기름기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피 속에 기름이 쌓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이것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제가 이것을 담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속에 나쁜 습기와 기름이 뭉쳐서 끈적끈적한 가래 같은 것이 된 상태입니다. 담음은 혈관을 막을 뿐 아니라 기의 흐름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담음이 많은 사람은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긴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관이 항상 수축된 상태가 되고 혈압이 계속 높아집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삽니다. 일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60대는 은퇴 후 경제적 불안, 건강 악화, 역할 상실 같은 것들로 스트레스가 큽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칠정상이라고 합니다. 7가지 감정 곧 기쁨, 노여움, 걱정, 생각, 슬픔, 두려움, 놀람이 지나치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여움과 걱정은 간을 상하게 하고 간이 상하면 기가 막히고 열이 생겨 혈압이 오릅니다. 넷째, 운동 부족입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기혈순환이 나빠집니다. 피는 심장이 펌프질해서 보내기도 하지만 근육이 움직이면서 밀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걸으면 다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근육이 안 움직이니 피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운동을 안 하면 혈관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혈관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지거든요. 다섯째, 유전입니다. 부모님이 고혈압이시면 자식도 고혈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체질의 문제입니다. 제가 동의보감에서 사상체질을 말했듯이 사람마다 타고난 장부의 강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간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신장이 약합니다. 이런 체질적 특성이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줍니다. 본론 3. 고혈압의 증상과 위험성. 고혈압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많이 높아도 멀쩡하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혈압인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뒷목이 뻣뻣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목덜미가 당기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뇌로 가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머리가 아픕니다. 특히 뒷머리나 머리 전체가 욱신욱신 아픕니다. 이것도 혈압이 높아서 뇌혈관이 확장되거나 압박받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어지럽습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나 고개를 돌릴 때 핑 도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현운이라고 하는데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수축하고 일시적으로 뇌에 피가 부족해져서 어지러운 것입니다. 넷째, 얼굴이 붉어집니다. 특히 화를 내거나 긴장하면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이것은 간의 기운이 위로 치솟는 간양 상황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머리로 피가 몰리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별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찹니다. 이것은 심장이 높은 혈압에 맞서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양반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이셨는데 뒷목이 자주 뻣뻣하고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맥을 짚어보니 맥이 현맥이었습니다. 마치 팽팽한 현악기의 줄처럼 세고 긴장된 맥이지요. 이것은 간양 상황의 맥입니다. 저는 그분께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중풍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것은 바로 합병증 때문입니다. 높은 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온몸의 혈관과 장기가 망가집니다. 첫째, 뇌졸중이 옵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사망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4배나 높습니다. 둘째, 심장병이 옵니다. 높은 혈압에 맞서 펌프질하느라 심장이 비대해지고 약해집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기도 합니다. 셋째, 신장이 망가집니다. 높은 혈압이 계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손상됩니다. 결국 심부전이 와서 투석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넷째, 눈이 나빠집니다. 망막에 있는 작은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면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들이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본론사 고혈압의 진단과 현대 치료. 혈압은 하루에도 계속 변합니다. 아침에 높았다가 낮에 낮아지고 긴장하면 올라가고 쉬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번 재서 높다고 바로 고혈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재서 계속 높으면 고혈압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로 콜레스테롤과 혈당을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심전도로 심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고혈압이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의사는 약을 처방합니다. 요즘 혈압약은 종류가 많고 효과도 좋습니다. 한 알만 먹어도 하루 종일 혈압이 조절됩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약이 없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좋은 약들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혈압약은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혈액량을 줄입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칼슘 차단제는 혈관을 이완시켜 넓힙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을 차단합니다. 이런 약들은 각자 작용 방식이 다르니 환자에게 맞는 약을 골라 씁니다. 한 가지 약으로 안 되면 2~3가지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의 지시대로 꾸준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겁을 냅니다. 하지만 약을 먹지 않고 높은 혈압을 방치하면 무서운 합병증이 옵니다. 약의 부작용보다 합병증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꼭 드셔야 합니다. 다만 약만 먹고 생활 습관을 안 고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약과 함께 생활 관리를 해야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본론호 한의학적 치료와 체질 관리. 침 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주로 머리와 목, 손발에 침을 놓습니다. 백회혈이라고 정수리 한가운데 있는 혈자리는 위로, 치솟은 기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풍지혈이라고 목덜미 양옆에 있는 혈자리는 막힌 경락을 뚫어주고 머리를 맑게 합니다. 곡지혈과 촉삼리혈은 팔과 다리에 있는 혈자리인데 이곳에 침을 놓으면 전신의 기혈 순환이 좋아집니다. 태충혈은 발등에 있는 혈자리로 간의 기운을 풀어주어 간양 상황을 치료합니다. 침을 맞으면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다가 계속 맞다 보면 뒷목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혈압도 조금씩 내려갑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한 달 정도 맞으면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뜸 치료도 좋습니다. 다만 고혈압 환자는 열이 많으니까 뜸을 함부로 뜨면 안 됩니다. 주로 하복부나 다리에 뜸을 떠서 위로 올라간 기운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관원혈이나 촉삼리혈에 뜸을 뜨면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고 하체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한약도 중요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다른 처방을 씁니다. 간양 상황 증상이 심한 사람에게는 간에 열을 내리고 기운을 내려주는 약을 씁니다. 천마구등음이라는 처방이 대표적입니다.
천마, 구등, 석결면 같은 약재가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간의 양기를 가라앉히고 머리를 맑게 합니다. 기혈이 허약한 사람에게는 기운을 보충하는 약을 씁니다. 보중이 끼탕이나 십전대보탕 같은 처방입니다. 인삼, 황기, 당귀 같은 약재로 기혈을 보충하면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압도 안정됩니다. 담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담을 사귀고 습을 없애는 약을 씁니다. 바나백, 출천마탕 같은 처방입니다. 바나, 백출, 천마 같은 약재가 담음을 녹이고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어혈이 있는 사람에게는 피를 맑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씁니다. 도인, 홍화, 단삼 같은 약재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한의학 치료는 현대의학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침과 한약을 쓰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한의학이 채워주는 것이지요. 본론 6. 고혈압을 낮추는 생활관리법.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혈압 관리의 핵심은 생활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활을 잘 관리하면 약을 안 먹거나 적게 먹고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식입니다. 짜게 먹지 마십시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국과 찌개를 적게 먹고 김치도 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것은 피하십시오. 라면이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도 소금이 많으니 주의하십시오. 음식 간을 할 때 소금 대신 다른 것을 쓰면 좋습니다. 파, 마늘, 생강, 고추 같은 양념으로 맛을 내십시오. 식초나 레몬즙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싱거워서 적응이 안 되겠지만 2주쯤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기름진 음식도 줄이십시오. 고기는 주 3회 이하로 먹더라도 살코기 위주로 드십시오. 삼겹살이나 갈비처럼 기름진 부위는 피하십시오. 튀긴 음식도 자제하십시오. 대신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나물, 쌈채소, 샐러드 등을 매 끼니마다 먹으십시오. 칼륨이 많은 음식을 드십시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같은 것들에 칼륨이 많습니다. 다만 신장이 나쁘신 분은 칼륨을 제한해야 하니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통곡물을 드십시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생선을 자주 드십시오.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편안하게 걸으면 됩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추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다만 엮기 들기 같은 근력 운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려면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하고 숨을 계속 쉬면서 하십시오. 아침 운동은 조심하십시오. 아침에는 혈압이 높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큽니다. 가능하면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살이 찌면 혈압이 오릅니다. 비만한 사람이 10kg만 빼도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내려갑니다. 그러니 뱃살을 빼야 합니다. 넷째, 술과 담배를 끊으십시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담배를 피우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몇 배로 커집니다.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고 하지만 고혈압 환자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소주 1잔 이하, 맥주 1캔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가능하면 아예 안 마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스트레스는 혈압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명상이나 심호흡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책 읽기, 노래 부르기 뭐든 좋습니다.
즐거운 일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여섯째, 잠을 잘 자십시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립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기 전에 카페인이나 술을 피하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하십시오. 본론 7, 60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이유. 왜 60대가 고혈압에 특히 취약할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혈관이 늙었습니다. 60년 동안 쓴 혈관은 닳고 상했습니다. 젊을 때는 혈관벽이 매끄럽고 탄력이 있었지만 60대가 되면 혈관 안에 플라크라는 찌꺼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졌으니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신장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고 혈압 조절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잘 안 빠지고 호르몬 조절도 안 되어서 혈압이 오릅니다. 셋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은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오릅니다.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혈관이 상하기 쉽습니다. 넷째, 여러 병이 겹칩니다. 60대가 되면 고혈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다섯째, 약을 많이 먹습니다. 60대는 평균적으로 서너 가지 이상의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들은 혈압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 일부 감기약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60대는 더욱 적극적으로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약도 잘 먹고 생활 습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백 년 전에 동의보감을 쓸 때는 고혈압이라는 용어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병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기혈의 흐름이 막히고 몸의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깁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서 고혈압을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약도 많고 검사 방법도 발달했습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십시오.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필요하면 약을 먹으십시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싱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매일 걷고 체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을 잘 자십시오. 이것들이 진짜 치료입니다. 한의학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침과 한약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면 혈압 조절이 더 잘 됩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함께 활용하십시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혈압 잘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중풍과 심장병 없이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